네, 안녕하세요. 컴퓨터공학과 이준호준입니다. 저는 AWS 웰 아키텍처르 프레임워크에 대해 발표하고자 하겠습니다. 목차는 대충 이렇게 됩니다. 일단 발표하기 앞서서 왜 이걸로 발표 주제를 잡았냐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제가 어떤 한 프로젝트에 리팩토링하는, 그러니까 이미 개발된 서비스를 리팩토링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AWS 클라우드를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나 이런 쪽으로 리팩토링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라는 요청이 이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경희대 미래인재 센터랑 같이 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아무튼 거기 2기로 참가하게 되어가지고 현재 돌아가고 있는 프레임워크 아키텍처가 얼마나 괜찮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런 잘 정리된 기준을 알게 되어서 이제 발표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AWS 웹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이제 AWS를 사용하는 전문가들이 고객이랑 함께 클라우드 모범 사례를 활용하여 얻은 교훈들을 토대로 개발된 어떤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및 파트너가 아키텍처를 평가할 수 있는 일관적인 모범 사례와 평가를 제공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준들을 따르면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이런 좋은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6가지 기반 원칙에 의해 크게 작동을 하는데요. 운영 우수성, 보안, 신뢰성,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 지속 가능성, 이 6개가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6가지 원칙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이 클라우드 아키텍처 전반에 적용되는 이런 일반적인 설계 원칙들을 먼저 아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용량 요구사항 추적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는 필요한 만큼 용량을 사용하고 자동으로 스케일인이나 스케일 아웃이 용이하기 때문에 고가의 유후 리소스 방지나 용량 제한 문제가 사라집니다. 둘째로 프로덕션 구조에서 시스템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온디맨드 방식으로 테스트 환경을 형성하고 테스트 완료 후 폐기 가능하여 온프레미스 테스트 비용 대비 저렴하게 실제 환경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아키텍처 실험을 염두에 둔 자동화입니다. 자동화를 통해 워크로드를 저렴하게 생성하고 복제하며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감사하여 필요한 경우 이전 파라미터로 쉽게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화하는 아키텍처를 고려해야 됩니다. 클라우드의 자동화 및 테스트 덕분에 설계 변경 위험이 줄고 시스템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화하며 혁신을 표준 사례로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다섯째, 이제 데이터를 사용하여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것인데요. 아키텍처 선택이 워크로드 동작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수집하여 사실에 근거한 개선 및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분석을 통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데이를 통한 개선입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 이벤트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게임 데이를 정기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아키텍처 및 프로세스를 테스트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6가지 원칙 첫 번째 운영 우수성인데요. 운영 우수성은 아무래도 이 운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좀 광범위한 것을 뜻합니다. 운영 우수성은 효과적인 개발 및 워크로드 실행을 지원하고 작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으며 프로세스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소프트웨어를 올바르게 구축하고 운영하는 이 전체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운영 우수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영 우수성은 조직과 준비, 운영, 개선이라는 4가지 모범 사례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운영 우수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설계 원칙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4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4가지를 베이스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성과 중심의 팀을 구성하여 목표와 운영 KPI를 연계해야 됩니다. 또한 관찰성을 구현하여 포괄적인 시스템 상태를 파악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지원해야 합니다. 운영은 특히 안전한 자동화가 핵심입니다. 인프라를 코드로 정의하는 등 안전성을 확보하며 수송 작업에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변경을 자주 적용하여 영향 반경을 최소화하고 장애 발생 시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대표적인 모범 사례 중 4개 정도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조직 준비, 운영, 개선
가지 영역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조직은 팀이 전체 워크로드를 파악하고 팀원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비즈니스 목표 달성을 위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준비는 워크로드의 예상 요점을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는 절차를 작성하며 지표, 로그 이벤트 기반의 관찰성을 구현하는 영역입니다. 셋째, 운영은 관찰성을 통해 워크로드 상호작용과 결과를 이해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측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넷째, 개선은 지속적인 학습과 공유를 통해 이루어지며 고객 영향 이벤트에 대해 사후 분석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실행하는 영역입니다. 네, 두 번째 필러 중 하나는 이제 보안입니다. 보안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건 다들 알고 있을 텐데요. 보안은 이제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 시스템 및 자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필러입니다. 이는 이제 자격 증명 관리부터 데이터 보호 같은 여러 가지 면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설계 원칙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강력한 자격 증명 기반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용자마다 최소 권한 원칙을 적용하고 장기적인 정적 자격 증명 의존도를 해소하며 임시 자격 증명을 활용해야 됩니다. 또한 추적 기능을 유지 관리하여 실시간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작업 및 변경 사항에 대한 감사가 가능해야 합니다. 모든 계층의 보안을 적용하는 심층 방어 접근 정식을 사용하며 네트워크 엣지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각 계층별로 적절한 통지사를 구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모범 사례의 자동 적용을 통해 인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규모 조정 시 안정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보안 모범 사례의 영역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것들로는 보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보안 영역에 모범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인적 오류를 막기 위해서 보안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는 민감도에 따라 데이터를 분류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저장 중인 데이터 혹은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 S3의 서버층 암호화를 적용하여 키 관리 및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것이 그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시던트 대응, 사건 대응과 애플리케이션 보안 또한 매우 중요하며 만약 사건 사고가 발생 시 시스템의 격리, 억제 및 알려진 정상 상태로의 복구를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놔야 됩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신뢰성입니다. 신뢰성은 워크로드의 기능이 필요할 때 정확하고 일관되게 기능을 수행하는 영역입니다. 이는 시스템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워크로드를 운영하고 테스트하며 장애 발생 시 복구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합니다. 신뢰성을 위한 설계 원칙입니다. 먼저 장애 자동 복구를 구현해야 됩니다. KPI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임계가 위반 시 자동으로 복구 프로세스가 시작되도록 하여 장애 감지 및 대응 시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또한 인적 개입 없이 시스템을 복원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복구 절차가 있습니다. 워크로드의 장애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며 복구 절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게임데이 등을 통한 장기적인 훈련을 통한 신뢰성 설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수평적 스케일링을 활용하여 단일 대형 리소스 대신 다수의 작은 리소스를 사용하여 단일 장애가 전체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동화를 통한 변경 관리입니다. 인프라를 코드를 정의함과 동시에 모든 변경 사항을 추적하고 검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하나 더 있었는데 파일이 깨졌네요. 성능 효율성으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성능 효율성입니다. 성능 효율성은 컴퓨팅 리소스를 시스템 요구사항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수요 변화 및 기술 진화에 맞춰 효율성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이 원칙은 리소스의 효율적 사용을 의미하며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수요에 동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토 스케일링을 통한 용량 조정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WS에서 지속적으로 출시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능을 활용하는 최신 기술을 통해 성능 향상을 지원합니다. 서버리스 아키텍처랑 관리형 서비스 사용을 통한 운영 부담 감소 등이 이해해 나옵니다. 성능 효율성의 설계 원칙입니다. 고급 기술의 대중화를 통해 복잡한 작업은 클라우드 공급 업체에 위임하고 팀이 리소스 관리 대신 제품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NoSQL이나 기계학습 같은 고급 기술 활용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몇 분 안에 전 세계에 배포함으로써 여러 AWS 비전의 워크로드를 배치하고 이를 통해 지연 시간을 줄이고 글로벌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한 콘텐츠 전송 최적화 같은 것이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하여 물리적 서버 관리 부담을 제거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을 통해 확장성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효율적인 모범 사례 영역입니다. 아까 전에 앞에 말씀했던 거와 비슷하니까 간단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기기에 맞는 아키텍처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서버가 켜져 있을 필요가 없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만 작동해야 되며 빠르게 작동할 필요가 없는 경우다라고 하면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제 고객의 서비스에 따라 달라지므로 각각의 서비스에 어떤 요구사항이 필요할지 트레이드오프를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컴퓨팅 및 하드웨어에도 각 서비스에서 어느 정도의 연산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사양이 필요한지에 따라 다 다르게 결정되기 때문에 각자의 요구사항을 먼저 빠르게 확인하는 것이 성능 효율성의 모범사례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비용 최적화입니다. 비용 최적화는 시스템을 실행하여 최저 가격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 원칙에서는 속도와 비용 사이에 적절한 절충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에만 비용을 지불하고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량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에서 결국 핵심은 워크로드의 비즈니스 결과와 관련된 비용을 측정하여 성과 개선과 비용 절감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계 최적화 원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 재무 관리 구현입니다. 지식이나 프로그램, 프로세스를 통해 조직 전체의 비용 효율성, 역량을 강화하고 AWS의 코스트 익스플로러와 AWS 예산, 버짓을 활용하여 추적 및 사전 알림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소비 모델을 도입하여 필요한 컴퓨팅 리소스에만 비용을 지불하고 개발, 테스트 환경에서의 유휴 시간 동안은 리소스를 중단하여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량을 조정해야 됩니다. EC2를 사용할 때 스팟 모델로 대여를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시간에만 꺼졌다가 람다 같은 걸 이용해서 트리거로 다시 EC2를 키던가라는 방식들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 효율성 특성을 통해 워크로드의 비즈니스 결과와 비용을 측정하고 성과 개선 및 비용 절감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범사례 영역입니다. 앞에 있던 거와 거의 동일하니까 빠르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재무 관리 시행을 통해 조직 전반에 지식을 구축하고 지출 및 사용량을 인식하기 위해서 비용 할당 태그를 사용하여 비용 분리 및 할당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미사용 리소스를 빠르게 식별하고 폐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용 효율적인 리소스를 선택할 때는 낭비 최소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리소스 유형, 크기 및 수를 선택하고 온디맨드, 절감형 플랜, 예약형 인스턴스, 스팟 인스턴스 등 다양한 요구 모델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입니다. 지속 가능성은 프로비저닝된 리소스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필요한 총 리소스를 최소화하여 워크로드의 모든 요소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영역입니다. 이 원칙은 워크로드의 환경적 영향을 측정하고 생산량과 총 영향을 비교하며 평가합니다. 이 원칙은 장기적인 목표 설정이 더 중요하며 유후 리소스를 최소화하고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서비스를 활용하여 활용률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속 가능성의 모범 사례 첫 번째 부분입니다.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리전 선택 같은 것도 중요한데요. 리전 선택 시 비즈니스 요구 사항과 지속 가능성 목표를 기준으로 리전을 선택해야 되며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높은 리전을 고려해야 됩니다. 수요에 맞춘 조정을 통해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수요를 충족하고 필요한 최소 리소스만 활용하여 추가 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및 아키텍처 측면에서는 로드 평준화를 수행하고 배포된 리소스의 높은 활용률을 유지하여 소비되는 리소스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합니다. 데이터 관리는 데이터 분류 정책을 구현하고 수명주기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데이터를 삭제하며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고 효율적인 스토리지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지속 가능성의 나머지 영역인데요. 하드웨어 및 서비스에서도
프로비저닝 및 배포에 필요한 하드웨어 양을 최소화하고 이제 에너지 효율성까지 고려하여 인스턴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니면 관리형 서비스를 통해 하드웨어 활용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프로세스 및 문화적으로도 지속 가능성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필요한 필요시에만 프로덕션 환경을 가동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 가능성 모험 영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원칙들을 통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모험 사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한 기준들을 토대로 인프라를 평가하게 된다면 조금 더 실무적이고 좋은 아키텍처를 구상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